아이에게 책을 권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삼류대학을 노벨상 왕국으로 만든 교육의 비밀과 함께 유아부터 노년까지 나이별 맞춤 독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케TV 유존선 PD입니다. 여러분, 삼류대학으로 불리던 시카고 대학의 기적을 아시나요? 지금은 노벨상 왕국이라 불리지만 1929년까지만 해도 석유 재벌 존 록펠러가 세운 지 40년이 넘도록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대학에 불과했습니다. 새로운 총장이 된 로버트 허친스가 바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시카고 플랜입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시작으로 고전을 읽고 철저히 토론하지 않으면 아예 졸업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가 내세운 교육 철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삶의 모델을 정하라. 둘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라. 셋째, 그 가치 위에 꿈과 비전을 세워라.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으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시카고 대학 졸업생들이 받은 노벨상만 73개, 현재는 10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육 설계 하나로 세계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 독서 교육의 힘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각종 학원에 내몰려 바쁘게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육은 여전히 입시와 스펙 위주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불안과 욕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몰아세우는 교육 방식이 정말 옳은 걸까요? 정답 맞히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정작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방향 전환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맞게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 그 시작은 바로 독서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 나이에 맞는 의미 있는 책 몇 권들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는 뇌 발달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영어 조기 교육이나 학습지가 아니라 감각과 상상력입니다. 에디슨, 처칠, 아인슈타인 모두 어릴 때 문제아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철학과 고전 그리고 음악을 접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고력과 창의력이 길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안데르센 동화나 이솝우화 같은 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삼국유사 어린이판 같은 책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쉽게 접하게 하면 좋습니다. 조금 더 크면 그리스 신화, 어린 왕자, 홍길동전 같은 책도 권할만 합니다. 아이들은 모험과 상징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봐주면 아이는 자기만의 생각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읽기 습관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브르타 교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왜 그랬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겁니다. 듣고 말하고 반박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 아동판을 읽은 뒤 내가 유비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토론해 보는 겁니다. 또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걸리버가 소인국에서 겪은 일이 오늘날 사회와 어떻게 닮았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읽고 나서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짧은 글로 남기면 사고가 더욱 깊어집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깊이 있는 고전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제와벌은 죄책감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자아 성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왜라고 묻는 방식, 즉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은 20대 청년 시기입니다. 저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읽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현명하게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20대는 누구에게나 이런 사고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움이 되는 책이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주인공 그레고르가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해버리는 이야기를 통해 청년 시절 누구나 겪는 소외와 불안,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는 물론 직업이나 스펙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이제 3, 40대에 들어서면 삶의 무게가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직장, 가정, 육아에 치이지만 AI 시대에는 평생 학습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자기 개발서보다 삶과 사회의 본질을 묻는 책들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인간의 사랑과 이타심이 삶을 지탱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권력의 타락과 불평등을 풍자합니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사랑과 선택, 삶의 무게를 성찰하게 합니다. 이러한 책을 읽다 보면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죠. 마지막으로 노년층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소외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쉽게 풀어 쓴 논어나 세계 단편 고전집 같은 책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교육 시스템 전체를 바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덴마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갭 이어 제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가지 않고 1년 정도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여행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나 인턴십을 하면서 자기 적성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누구이고 어떤 길을 갈까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보다 창의, 정답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책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한 권의 책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르케TV 유존선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